평생 수만 명의 심장병 환자를 구해온 세계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들이 매일 무엇을 먹고 또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계의 전설적인 인물 3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99세까지 장수하며 소임을 다한 한국 의학계의 거장 박진우 박사 104세까지 건강과 명석한 두뇌를 유지했던 김도윤 박사, 그리고 또 다른 심장외과의 명예 이석현 교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과하는 아침 습관이 어떻게 강력하게 심장을 지키는지, 아주 작은 식생활 개선이 어떻게 수십 년간 혈관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동맥속을 청소하듯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식품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그들이 시간의 흐름에 맞서 늘 활력이 넘쳤으며 건강한 심장이 결코 손에 닿지 않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대부분 날카로운 이빨로 인생을 찢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사실 우리 일상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현 교수가 말하듯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심장은 앞으로 수십 년간 강하고 건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심장 건강을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보고 수면, 식사, 운동, 그리고 마음 상태까지 모든 요소가 한 오레실이 되어 조화로운 테피스트리를 짜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언: 하루를 이틀처럼 살기.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심장외과 의사인 이석현 교수는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술실에서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건강과 명석한 두뇌를 유지해 오셨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루를 이틀처럼 삽니다. 언뜻 들으면 이상한 말이지만 그에게 하루를 이틀처럼 산다는 것은 그저 일찍 일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 리듬이 아니라 인생의 기반 그 자체이며, 아침을 머리가 맑고 활기차고 충만한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로 맞이하기 위한 비결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교수는 스스로에게 황금률을 부과했습니다.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 아침에 찬 공기가 피부를 찔렀고 따뜻한 이불이 아쉬웠지만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침대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기분은 상쾌해졌으며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때때로 유머를 섞어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를 이틀처럼 살 수 있다. 아침이라는 또 다른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운동이든 독서든 산책이든 혹은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는 솔직하게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충분한 수면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 이 교수는 수면을 심장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며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들어 최소 7, 8시간은 확실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자정을 넘어서까지 깨어 있다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몸은 피곤한 상태 그대로이며 그 아침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새벽부터 해가 높이 뜰 때까지의 시간은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시간대는 공기가 가장 맑고 머리가 가장 깨끗하며 심장이 가장 평온하고 힘차게 박동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매일 자신을 소중히 할 기회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조언: 정말로 심장에 좋은 하루의 시작. 이석현 교수는 아침이야말로 건강한 하루를 여는 황금 열쇠이며 특히 심장에 중요하다고 늘 믿습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을 위한 첫 번째 워밍업이다. 최근 한 담화에서 그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라는 익숙한 아침 식사가 반드시 심장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공복 상태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습관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를 난폭하게 깨울 뿐만 아니라 민감한 사람에게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설명합니다. 음식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비된 위산을 중화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극작용이 강한 커피가 더해지면 위 점막이 손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염증이나 궤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만으로 된 간단하고 급한 아침 식사는 혈당치를 급상승시켰다가 급하강시킵니다. 이러한 널뛰기는 오전 중에 피로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커피에 손을 뻗는 대신 더 온화하고 자연스러운 시작을 권합니다. 바로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교수 자신도 침대 옆에 물병을 두고 눈을 뜨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행동에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밤새 잠자는 동안 진해진 혈액을 묽게 하고 소화기관을 아침 식사 준비 모드로 만듭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함으로써 심장과 혈관은 오전 내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올바른 아침은 자명종 소리나 커피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부드럽게 워밍업 시키는 한 잔의 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언. 아침 운동으로 심장과 몸을 깨우기. 이석현 교수에게 새로운 하루는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웠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아침 운동을 선택사항 중 하나가 아닌 양치질이나 세수처럼 생활 습관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생각합니다. 이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실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운동 능력이나 스포츠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 목적은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밤새 잠에서 깨어난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호흡을 깊게 하며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수는 많은 사람에게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목을 돌려 뭉친 근육을 풀고 어깨와 팔을 움직여 상체를 활성화시키고 무릎을 굽혔다며 하체를 데우고 그리고 몸통과 등을 깨우기 위해 천천히 허리를 비트는 동작 등입니다. 그는 이것을 출발 전 엔진을 예열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차를 차가운 상태 그대로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면 엔진은 빨리 마모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근육과 관절 혈관이 하루의 활동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짧은 워밍업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 몇 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호흡은 깊고 고르게 되며 몸은 가벼워지고 머리도 상쾌하게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충전을 한 듯한 감각으로 신선한 에너지가 솟아나 하루를 자신감 있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교수는 아침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믿습니다. 아침을 운동으로 시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식생활도 건강해지고 체중 관리가 쉬워지며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힘차게 계속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언.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짓기. 새로운 하루의 마음 엔진을 켜라. 따뜻한 물로 몸을 깨우고 가벼운 워밍업을 마친 후 이석현 교수는 추가로 1분간 언뜻 보기엔 간단하지만 큰 힘을 가진 습관에 시간을 씁니다. 바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그저 기분 전환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얼굴 근육, 특히 미소를 만드는 근육이 움직이면 뇌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 즉시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들은 마음의 비타민처럼 작용하여 기분을 가볍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심지어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밤늦게까지 이어진 장시간 수술, 다음날 피로에 지쳐 맞이한 아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미소를 지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리셋되어 새로운 하루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아침의 미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라도 우선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몇 초 후에는 몸이 따뜻하고 기분 좋은 감각으로 응답해 줄 것입니다. 이 작은 의식은 낙관이라는 빛을 방 안으로 초대하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며 밖으로 나설 때는 활력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 교수는 믿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수분, 보충 아침 운동, 그리고 이 미소, 이것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마음과 몸의 엔진이 진정한 의미에서 풀가동되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 충실한 아침 식사로 하루의 토대를 쌓기. 이석현 교수에게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의 기반이자 심신의 에너지를 보내는 발사대입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첫 끼니로 만들어집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대충 때우거나 일단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의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몇 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영양이 풍부하고 든든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그는 역설합니다.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따뜻한 오트밀 양질의 지방을 공급하는 고급 버터, 완전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계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신선한 과일. 이 조합은 심장 건강에 있어 그야말로 황금의 삼박자가 됩니다. 양질의 지방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신진대사 지원에 도움이 되며 과일의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에 경종을 울립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활동을 시작하면 몸은 연료 부족 상태로 일해야만 하고 혈당이 불안정해져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오전에 당분과 지방이 많은 간식에 손이 가기 쉬워져 심장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제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신진대사 리듬을 안정시키고 공복감을 조절하며 하루 종일 몸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교수에게 충실한 아침 식사는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자신의 몸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력과 명석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날이다. 여섯 번째, 조언 절제 있는 식생활 균형을 유지하며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이석현 교수는 모든 음식 선택에 있어 절제를 인생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장기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몸을 소모시키고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지나치게 엄격한 식단 제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균형 과식하지 않는 것, 질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탐구심과 과학에 대한 애정으로 이 교수는 다양한 식단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당시 알려져 있던 특별 건강 식단입니다. 이 방법은 소화에 부담을 주는 식품을 줄여 소화기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고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실천하는 동안 그는 설탕과 밀가루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고 염분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튀기는 대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해 불필요한 나쁜 지방을 피하면서 자연의 풍미를 살렸습니다. 채소는 신선한 것을 듬뿍 섭취했지만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섬유질이 많은 종류는 피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장에 오래 머물러 무거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것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지만 어느 날 건강에도 미각에도 만족을 주는 작은 기쁨을 발견합니다. 바로 카카오 함량 90%의 다크 초콜릿입니다. 그는 이것을 심장을 위한 자연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류를 돕고 고혈압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반드시 설탕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맛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는 양질의 식품을 식생활의 중심에 둘 것을 권합니다. 살코기, 신선한 생선, 저지방 치즈, 신선한 채소. 이것들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지구력을 높이며 피로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단 것이 당길 때는 순수한 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천연 항균 작용을 하며 추운 계절에는 면역력이나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생각은 세계적인 심장외과 의사 박진우 박사와도 일치합니다. 그 역시 절제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결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라고 단언합니다. 박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단 일정한 속도로 계속 걷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시간과 빠르게 걷는 시간을 번갈아가며 할 것을 권합니다. 이 변화는 심장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혈류를 촉진하고 혈관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 교수는 이 습관을 귀중한 기계를 정비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걸음으로 엔진을 가동시켜주면 심장은 더 튼튼해지고 고장이 적어지며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식사는 절제를 지키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그리고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나이에 관계없이 심장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박진우 박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의학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나 심장관리법에도 깊은 족적을 남긴 전설적인 심장외과 의사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건강이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을 매일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였습니다. 박 박사는 많은 사람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한 생활 리듬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4시, 온 동네가 아직 정적에 쌓여있는 시간입니다. 일체의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익숙한 워밍업을 시작합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상체 굽히기 운동을 각각 최소 15회씩 실시하여 심박수를 올리고 호흡을 깊게 하며 온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긴 여정을 떠나기 전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았고 업무에 임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였습니다. 기상 후 약 1시간 뒤 그는 병원까지 걸어서 향합니다. 그 길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른 아침의 공기를 맛보고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심장과 혈관의 리듬을 조절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식생활에 있어서 박 박사는 혹독한 유행 다이어트를 따르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신중하게 선택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완전히 배제한 것은 버터와 기름기가 많은 고기였습니다. 그는 버터를 끊는 것만으로도 심장의 수명은 몇 년 연장된다고 믿었으며 그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튀기거나 볶지 말고 굽거나 쪄서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심장은 반드시 감사할 겁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지만 영양이 풍부하게 통곡물과 홍차 한 잔, 점심은 콩수프나 구운 생선을 선호했고 반드시 신선한 채소를 곁들였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는데 2번으로 나누어 절반은 저녁에 먹고 나머지는 다음날 아침 식사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밤중에 공복감을 막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에너지의 파도를 완만하게 유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심장의 가장 큰 적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스트레스였습니다.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서 살면 어떤 식사나 운동 노력도 헛수고가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독한 술은 피하도록, 그것들은 심장 발작에 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연극 감상, 자연 속 산책 수영 등 건강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그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약은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웃음은 마음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도 안정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또 다른 2가지 조용한 적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바로 지루함과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입니다. 사람은 항상 목표와 흥미를 계속 가져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항상 바쁘게 지냅니다. 강연 집필 연구, 활동적인 사람이 나이가 들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심장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가 결코 깨뜨리지 않았던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심장에게 평생을 바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전설적인 심장외과 의사 김도윤 박사에게 장수란 운명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확고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이었습니다. 혈관을 항상 건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고 심장을 오랫동안 힘차게 일하게 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김 박사는 완전한 식물성 식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평균보다 10-15년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환자를 보아온 그의 임상 경험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수술대 위에서 그는 명확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채식주의자의 동맥은 깨끗하고 매끄러우며 혈류도 원활한 반면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동맥은 콜레스테롤이나 칼슘,
플라크로 덮여 혈액의 통로가 점차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강하게 마음에 남은 수술도 있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손가락,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환자를 목격하고 김 박사는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50세 때 그는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끊고 평생에 걸쳐 식물성 식단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8세가 되어서도 그는 자신의 몸이 20대 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관절은 유연하고 운동 능력도 쇠퇴하지 않았으며 머리는 명석했습니다. 99세가 되어서도 차를 운전하고 정원을 가꾸며 병과는 인연이 없다고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여러 지역의 식습관을 관찰하며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채소, 곡물, 콩류를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적게 먹는 지역에서는 서구에서 매우 흔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채소, 곡물, 콩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야말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열쇠라고 확신했습니다. 식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 하루 2끼 아침 식사와 늦은 오후 4시까지 마치는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큰 그릇에 통곡물에 두유를 붓고 듬뿍 담은 신선한 과일과 한 줌의 견과류였습니다. 때로는 통밀빵에 견과류 버터를 바르고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오전 내내 그를 지탱하는 풍부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늦은 점심도 영양 만점입니다. 콩요리 샐러드, 그리고 반드시 견과류. 호두는 심장에 가장 좋은 견과류 중 하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몬드도 먹고 땅콩도 먹습니다. 생견 과류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소금 간이 된 볶은 땅콩도 조금 먹습니다. 백설탕은 완전히 끊고 그 대신 곡물이나 말린 과일에서 단맛을 얻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음료에도 엄격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입에 대는 것은 물과 오렌지 주스뿐 매일 최소 6잔의 물을 마시고 아침은 2잔의 물로 시작하여 체중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수분 보충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수도꼭지를 보면 반드시 마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영양에 관한 그의 생각에 따르면 동물성, 식품, 유제품 제외은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염식과 같아서 조금씩 줄이면 결국 싱거운 맛도 맛있게 느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농장에서 자라 매일 고기와 유제품을 입에 댔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통곡물, 콩류, 견과류를 중심으로 때때로 소량의 유제품, 계란, 특히 연어를 더하기는 했지만 식사의 대부분은 식물성 식품이었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나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누구나 식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3개월만 계속하면 미각과 몸의 욕구가 변하고 마음도 몸도 가벼워지며 에너지로 가득 차고 자신의 건강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석현 박사, 박진우 박사, 그리고 김도윤 박사. 3명의 전설적인 심장외과 의사는 각각 다른 삶의 방식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된 보편적 원칙에 도달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주체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절제 있는 과학적인 식사, 매일의 운동, 그리고 항상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의료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습관을 매일 꾸준히 계속하는 것, 그것만으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이야기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이석현 박사의 다양한 식단, 박진우 박사의 소박한 식단, 김도윤 박사의 식물성 중심 식단, 모두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혈관을 보호하며 장시간 에너지를 유지하는 식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에 좋은 동반자가 되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심장 건강을 지원한다고 증명된 식품들과 그것들을 일상 식사에 무리 없이 맛있게 포함시키는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기름진 생선 심장을 위한 오메가 3회 보고 마냥 맛있으면서도 심장을 위한 영양제 같은 음식을 하나 고른다면 기름진 생선이
단연 첫손에 꼽힐 것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등 한국인의 식탁에서도 익숙한 이 생선들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윤활유라고도 불리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늘리며 혈관벽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기름진 생선을 주 2,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영양을 손상시키지 않고 나쁜 지방을 늘리지 않도록 굽거나 찌는 등의 방법이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연어 미디엄 그릴, 자반 고등어 구이, 채소와 함께 끓인 정어리찌개 등 모두 식욕을 돋우면서 조용히 당신의 심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식사에 기름진 생선 한 토막을 더하는 것은 심장에 또 한 겹의 튼튼한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2. 심장을 지키는 작은 보석 견과류와 씨앗류. 건강한 음식의 세계에서 견과류는 작은 보석에 비유됩니다. 호두, 아몬드, 아마씨, 치아씨드를 한 줌 손에 쥐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강점은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혈관에 이로운 지방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늘려 혈관벽의 플라크 형성을 막습니다. 또한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 E, 마그네슘도 풍부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심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견과류를 일상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방법은 많습니다. 밥에 빻은 아마씨를 뿌리거나 요거트에 치아씨드를 섞거나 고소하게 구운 호두를 간식으로 먹는 등 작지만 영양가가 높고 휴대하기 쉬우며 어떤 식사에도 잘 어울리는 스마트 푸드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염 또는 저염 타입을 선택하여 나트륨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 그리고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견과류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보석들을 일상 식사에 더하는 것은 심장에 매일 한 알씩 건강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3. 짙은 녹색 채소. 심장의 천연 방패. 기름진 생선이 혈관을 윤활하게 하는 오일이고 견과류가 에너지를 주는 보석이라면 짙은 녹색 채소는 심장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등은 비타민 K, 마그네슘, 칼륨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혈압을 조절하고 동맥 경화를 막으며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아군입니다. 또한 엽록소는 혈액 정화 및 산소 운반 능력 향상을 도와 심장의 부담을 가볍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짙은 녹색 채소가 식탁에 자주 등장합니다. 시금치, 나물, 청경채, 참깨, 무침, 케일, 된장, 샐러드 등 이것들은 맛이 깊으면서 동시에 천연 심장 비타민을 전달해주는 요리입니다. 질리지 않고 매일 섭취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에 곁들이거나 메밀국수 고명으로 추가하거나 담백한 채소 수프로 만드는 등 한 입 입에 넣을 때마다 심장에는 새롭고 오래 지속되는 보호막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4. 통곡물. 심장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다. 만약 심장을 하나의 정밀한 기계에 비유한다면 통곡물은 그 기계를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천천히 타는 연료입니다. 정제된 흰 탄수화물과는 달리 오트밀, 현미, 통밀빵과 같은 통곡물은 껍질과 배아가 그대로 남아있어 식이섬유, 비타민, 비군,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통째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트밀이나 현미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급격한 혈당 변동으로 인한 심장 부담을 막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셀레늄, 망간과 같은 미네랄은 혈관벽 보호에 도움이 되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통곡물은 친숙한 존재입니다. 현미와 콩을 섞어 지은 밥 아침에 오트밀죽 샐러드와 곁들인 통밀빵, 토스트 등 이러한 소박한 요리는 포만감이 좋고 식후에 무거움이 없으며 심장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요령은 평소의 흰 탄수화물을 조금씩 통곡물로 바꿔나가는 것. 이 작은 변화를 몇 달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안정되며 심장도 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5.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심장을 위한 액체 황금. 건강한 음식의 세계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액체 황금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자연이 심장에 보낸 은혜이며 단순한 조리용 기름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고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 천연약이기도 합니다. 이 오일은 단일볼 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늘리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많이 포함되어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는 장수하고 심장병이 적은 사람들의 식탁에 반드시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채소 조리에 사용하거나 빵을 찍어 먹는 등 이러한 습관은 한국의 식생활에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볶음의 기름을 올리브 오일로 바꾸거나 된장찌개를 끓인 후 작은 숟가락 하나만큼의 올리브 오일을 떨어뜨리는 등 주의할 점은 고온에서 너무 가열하지 않는 것. 영양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생으로 조리 후에 더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매일 단 한 스푼이라도 정밀한 기계에 오일을 치듯 심장에 오래 지속되는 부드러운 보호막을 제공해 줍니다. 6.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 심장에 생명의 색을 더하다. 블루베리, 딸기, 오렌지, 사과 등 선명한 색을 띤 과일은 심장을 젊게 유지하는 항산화 물질의 보고입니다. 껍질이나 과육의 색은 안토시아닌,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천연 화합물의 신호이며 이것들은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동맥경화를 막으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전사들입니다. 오렌지나 사과, 딸기에 포함된 비타민C는 혈관벽의 탄력성을 높이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한편 블루베리나 딸기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노화나 심장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습관입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곁들이거나 점심 식사 후 오렌지 한 조각, 오후 간식으로 아삭한 사과를 통째로 베어 무는 것. 이것들은 미각을 즐겁게 하면서 가볍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과일의 색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 색이 많을수록 포함된 항산화 물질의 종류도 늘어나 심장은 더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일 한 입 먹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건강이라는 캔버스에 한 방울의 생생한 색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콩류 심장에 이로운 식물성 단백질원. 콩류는 영양이 풍부하고 소박하며 완전히 자연적인 심장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엽산, 칼륨,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저하 혈압 조절,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붉은 육류 유래 단백질과 달리 콩의 단백질에는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콩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켜 갑작스러운 공복으로 인한 불건강한 간식을 막아줍니다. 한국에서도 콩 요리는 친숙한 존재입니다. 설날 상에 오르는 검은 콩 조림, 유럽풍의 렌틸콩 스프, 올리브 오일과 채소로 버무린 병아리콩 샐러드 등 아침, 점심, 저녁 어느 식사에나 포함시키기 쉽고 가벼우면서도 만족감 있는 한 접시가 됩니다. 콩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요령은 한 주 동안 여러 종류를 조합하거나 찌거나 샐러드로 만드는 등 조리법을 바꾸는 것. 작은 한 알 한 알이 강하고 유연한 심장을 만드는 벽돌이 됩니다. 8. 토마토와 토마토 제품 붉은색이 품은 심장 건강. 새빨간색은 생명의 색이며 심장을 상징하는 색. 토마토 껍질 아래에는 리코펜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많은 연구에서 동맥경화 위험 감소, 혈압 강화, 산소에 의한 혈관 손상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리코펜은 가열 조리 시 흡수 효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생토마토를 샐러드나 아침 식사에 곁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 스튜, 무가당, 토마토 주스 등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식탁에도 연중 토마토는 등장합니다. 도시락에 달콤한 방울토마토, 신선한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겨울에 따뜻한 미네스트로네, 모두 맛있으면서 동시에 혈관 청소와 심장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는 리코펜 외에 비타민C, 칼륨, 엽산도 함유하여
혈압 조절, 혈류 개선, 심장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조리 시 올리브 오일을 조금 더하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바지를 곁들인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샐러드나 뭉근하게 끓인 토마토 수프는 맛과 건강 효과를 겸비한 한 접시입니다. 9. 다크 초콜릿. 심장에 닿는 달콤 쌉싸람. 다크 초콜릿의 매력적인 쓴맛 뒤에는 심장 건강을 지탱하는 영양의 보고가 숨어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를 풍부하게 함유합니다. 이것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며 혈류 개선, 염증 완화, 혈압 강화를 돕습니다. 카카오의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혈전 형성 위험을 줄입니다. 이것은 심장 보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매일 소량의 다크 초콜릿을 먹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선택할 때는 설탕이 적고 유지방을 포함하지 않은 타입을. 좋은 다크 초콜릿은 부드러운 쓴맛과 깊은 향이 있으며 혀 위에서 천천히 녹아 미각을 만족시키면서 건강도 지킵니다. 한국에서는 다크 초콜릿이 고급 디저트로 즐겨줍니다. 저녁 식사 후 한 조각 무가당차나 커피와 함께 하루 20지이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과도한 칼로리 걱정도 없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건강한 즐거움으로써 기분을 북돋우는 달콤함이며 심장에 대한 작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고등어나 연어로 대표되는 오메가 3 풍부한 기름진 생선 영양이 응축된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통곡물 액체 황금, 올리브 오일 색색의 과일 소박한 콩류, 새빨간 토마토, 그리고 풍미 가득한 다크 초콜릿. 각각이 심장에 다른 층의 보호를 제공해줍니다. 공통점은 자연 그대로에 가깝고 가공이 적으며 영양가가 높고 일상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 식생활을 급격하게 바꿀 필요는 없으며 조금씩 건강하지 않은 선택을 더 좋은 선택으로 바꿔나가면 충분합니다. 기억해야 할 3가지 포인트. 1. 다채롭고 풍성한 식탁을 만들 것. 색이 많을수록 영양소나 항산화 물질의 종류도 늘어납니다. 2. 균형을 유지할 것. 생선이나 콩에서 얻는 단백질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에서 얻는 양질의 지방 채소나 과일에서 얻는 비타민 미네랄을 조합할 것. 3. 지속할 것. 최대의 효과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3명의 전설적인 심장외과 의사가 보여주었듯이 건강한 심장은 행운의 산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올바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일의 식사를 심장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로,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힘차게 고동치기 위한 힘이 되도록 하세요. 심장은 문제가 생긴 후회가 아니라 매일 신경 써야 할 존재입니다. 자, 이 심장에 좋은 식품들 중 당신은 먼저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새로운 한 걸음을 응원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고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꼭 최소한 하나의 습관이나 식품을 시도해보세요. 3개월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며,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이 분명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